나는 이 글을 쓰면서도 마음이 무겁다. 무거운 마음으로 글을 쓴다. 어쩌면 누군가는 믿지 못할 것이다. 설마 요양원이 그런 곳일까 하고 고개를 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직접 보고 겪은 일을 기록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언젠가 누군가에게 작은 경고가 되고 또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다. 처음 이곳에 들어올 때만 해도 나는 기대를 품었다. 가족들에게 짐이 되기 싫었고 전문가의 보살핌을 받으며 조금은 편안하게 지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기대는 실망으로, 실망은 두려움으로 바뀌었다. 아침이면 복도에서 여기저기 신음소리가 들린다. 물 좀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목소리들이 울려 퍼지지만 쉽게 대답이 돌아오지 않는다. 직원들은 바쁘다며 지나치고 어떤 목소리는 끝내 묻히고 만다. 나는 그 순간마다 우리가 여기에 정말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있는 걸까 하는 의문을 품게 된다. 식사는 늘 형식적이다. 따뜻할 때 받는 날은 손에 꼽히고 반찬은 자주 비슷하다. 입맛이 없는 사람에게는 먹는 게 고통일 수도 있다. 때로는 상한 듯한 음식이 나오기도 한다. 나 역시 몇 번이나 속이 좋지 않아 고생했지만 항의하기 어려웠다. 불평을 하면 오히려 눈총을 받거나 더 불편해질까 두려워서였다. 밤이 되면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온다. 쉽게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여기저기서 뒤척이고 울음소리나 신음이 새어나온다. 그럴 때면 마음이 무겁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난다. 나는 왜 여기에 와야 했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만 떠오른다. 더 힘든 건 존중이 사라진 순간이다. 우리를 이름으로 불러주는 경우는 드물다. 대신 방 번호나 간단한 호칭으로 불린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내가 한 사람의 인격 체라기보다 관리 대상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런 사소한 무시가 마음을 깊이 상하게 한다. 돌봄은 언제나 충분하지 않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걸 잘 알지만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건 결국 우리다. 어떤 날은 위생관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약이 늦게 나오거나 놓치기도 한다. 작은 실수가 반복되면 몸이 약한 사람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실제로 옆방 어르신이 약을 제때 받지 못해 고생하는 걸 지켜본 적도 있다. 나는 종종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몸이 더 약해져 의사 표현조차 하지 못하게 되면 과연 누가 나를 챙겨줄까? 이곳에 들어온 많은 이들이 처음보다 훨씬 더 빠르게 쇠약해지는 걸 보며 그 두려움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닫는다. 아들아, 내가 면회 왔을 때 나는 최대한 괜찮은 척하려 했다. 하지만 내가 떠난 뒤 마음이 무너졌다. 여기서는 작은 눈물조차 숨겨야 한다. 감정을 드러내면 왜 또 그러느냐는 핀잔을 듣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말이 줄고 눈빛조차 흐려져 간다. 나는 이 글을 통해 누군가에게 부탁하고 싶다. 요양원이 단순히 잠시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존엄을 지킬 수 있는 곳이 되기를. 노인들이 남은 삶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마무리할 수 있기를. 그러나 지금 내가 겪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곳은 지나치게 차갑고 무관심하며 때로는 잔인하다. 이 글은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다. 다만 사실을 알리고 싶을 뿐이다. 누군가는 이곳을 돌봄의 공간이라 부르겠지만 실제로 안에 들어와 살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된다. 우리는 돌봄이 아니라 방치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나는 바란다. 이 글이 세상 밖으로 나가 누군가의 부모와 누군가의 가족을 지켜낼 수 있기를. 그리고 언젠가 요양원이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라 안식의 공간이 되기를.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아들아,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이여. 제발 기억해달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특별한 게 아니다. 단지 작은 존중, 작은 배려, 작은 관심이다. 그것만 있어도 우리는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다. 내 아기는 먼저 온 당신의 미래다. 먼저 온 당신의 미래다.